320페이지입니다. 공기 허비평 감지기, 공기 표본 추출형 감지기, ASD라고도 합니다. ASD, 에어 샘플링 디텍터라고도 해요. 그림이 있어요. 동그란 모양의 이렇게 있죠, 이거.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배관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기를 계속 빨아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간 배관을 지나서 여기 이제 검출부가 있는데 여기 팬이 있어요, 팬이. 여기서 공기를 계속 빨아당기고 있어요, 이렇게. 일반적인 감지기는 어때요? 연기 감지기는. 연기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얘는 어떻게 당기고 있다는 게 당기고 있어요. 그럼 얘가 수동형 감지기예요? 능동형 감지기라고 볼 수 있어요? 능동형 감지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작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매우 빠르죠. 그럼 공부를 하는데 똑같아요. 수동으로 하게 되면 빨라요? 능동으로 하면 빨라요? 제가 주는 것만 따박따박 받아 먹으면 빨라요? 아니면 여러분이 막 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 빨라요? 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 빠른 거죠. 얘는 능동형 감지기이기 때문에 빠르다. 이 큰 특징 하나예요. 그리고 또 큰 특징 하나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를?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를 감지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작은 연기는 이온화식, 눈에 보이는 큰 연기는 광전식. 이렇게 연기 감지기가 공기 허비평, 이온화식, 광전식. 그래서 공기 허비평이 제일 좋고 이온화식이 두 번째고 광전식이 제일 안 좋은 연기 감지기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를 제일 많이 써요? 광전식을 제일 많이 쓰죠. 밑에 종류가 있어요. 크라우드 챔버형이 있고 초기 감지형이 있고 공기 허비평 레이저 감지기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미의 분산 법칙 얘기했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미의 분산 법칙은 무슨 감지기? 이온화식이에요? 광전식이에요? 광전식이에요. 이온화식을 빼고 모든 연기 감지기는 무슨 식이라고 했어요? 광전식이라고 했어요. 광전식 원리예요. 미의 분산 법칙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요? 공기 허비평 얘는 이온화식이에요? 이온화식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무슨 법칙? 미의 분산 법칙을 적용해요? 합니다. 그럼 미의 분산 법칙은 뭐였어요? 예? 뭐보다? 빛의 파장보다 뭐가요? 연기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미립자를 검출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단파장을 쓰든지 아니면 연기 입자를 키우든지 해야죠. 그래서 연기 입자가 요만, 원래는 이만해요. 이게 점이에요. 한 끼점. 근데 파장이 일반 파장이에요. 일반 파장. 일반 파장. 그러면 이건 그냥 통과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크게 만들어요.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습기를 머금게 해가지고요. 속도 챔버를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 있죠. 비포 클라우드, 애프터 클라우드 있죠. 속도 챔버를 지나기 전, 지난 후. 지나기 전은 입자들 크기가 가장 작은 게 뭐예요? 0.002 마이크로미터죠. 이 0.002 마이크로미터나 3에서 5 마이크로미터나 이게 전부 다 어떤 크기가 돼요? 아래쪽을 보니까 20 마이크로미터 크기가 된다고 해요. 20 마이크로미터 크기로 바꾸는 거예요. 작은 연기 입자를 크게 만들어서 감지하는 게 처음에 있는 크라우드 챔버예요. 두 번째, 연기 입자가 이래요. 일반적인 파장을 쓰게 되면 그냥 통과해버려요. 연기 입자는 그대로 두고 파장을 뭘 쓰냐? 파장을 뭘 써요? 단파장을 쓰는 거예요. 일반 파장은 LED예요. 단파장은요? 크세논 램프, 크세논. 그리고 레이저. 초기 감지형 광센서 감지기는 크세논 광원을 쓰는데 이 크세논 광원은 단파장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저 광원을 쓰는 공기허비평 가로 레이저 감지기는 단파장을 쓰는 원리인데요. 레이저가 단파장이에요. 크라우드 챔버는 단파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일반 파장을 쓰는 거예요. 일반 광원을 쓰는 거예요. 그 일반 광원이 뭐라고요? LED입니다. 자, 불꽃 감지기는 화형 감지기, 자외선식 불꽃 감지기, 적외선식 불꽃 감지기인데 이 자외선식은 0.18에서 0.26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파장인 자외선을 감지해요. 0.18에서 0.26 이거는 자외선 범위 중 일부예요. 그러면 0에서
어디까지를 자외선이라고 할까요? 0에서 0.38 정도 돼요. 0에서 0.38. 그 중에 0.18에서 0.26. 그 정도를 검출한다고요. 그렇게 제작이 되죠. 오른쪽에 보면 적외선식 불꽃 감지기가 있죠. 얘는 4.1에서 4.7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파장을, 그죠? 적외선은 얼마부터 무한대예요? 약 0.7에서 무한대예요. 그럼 조금 전에 0.38은 약 뭐예요? 0.4죠. 그래서 약 0.4에서 약 0.7 정도. 뭐 어디에는 뭐 0.78이라고도 하는데 왔다리 갔다 해 그것도. 약 0.4에서 약 0.7이다 그러면 죽을 사 이렇게 세 번 뭐 이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약 0.4, 약 0.7을 외우고 있는데요. 적외선식 불꽃 감지기의 감지 방식이 CO2 공명 방사 감지 방식, 이파전 감지 방식, 정방사 감지 방식, 프리크 감지 방식인데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겠어요? 종류 정도 써라고 할까요? 종류 정도. 자, 11번에 아날로그 감지기는요. 그림에 보게 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45도, 65도, 75도 이것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뭐 50도, 70도, 90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이 아날로그는 어떤 개념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는가 하면 센서라고 보시면 돼요. 온도 센서, 연기 농도 센서 이렇게. 열 감지기는 열 센서예요. 그래서 감지기가 하나 딱 있는데 이 감지기가 온도 센서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몇 도씨예요? 여기가 한 몇 도씨 될까요? 한 23도씨 정도 될까요? 실내가? 그러면 지금 이 23도를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23도다 이렇게. 화재가 났어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겠죠? 온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보내주는 거죠. 계속. 연결이 손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감지기 온도가 뭐야? 계속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아, 21도다 지금은. 그럼 화재가 아니잖아요. 한 45도 올라갔다. 이게 좀 이상한 거잖아요. 예비경보. 한 70도 올라갔다 그러면요. 진짜네 불이? 그래서 대피해라. 약간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요. 소화약제 방사해라. 그 하나의 감지기가 하나의 경계 구역이죠. 즉 표시창이 하나씩 돼야 되잖아요. 이게 20도씨다. 이게 20도씨 떠야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일반형 감지기는 하나의 구역에 감지기가 여러 개 설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날로그 감지기는요. 감지기별 일회로이므로 그죠? 그게 큰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게 온도 센서고 농도 센서라는 개념을 가져야 이게 쉽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자, 비하제보가 있어요. 비하제보 종류가 폴스 아람과 뉴턴스 아람이 있는데 이 둘의 큰 차이는 뭐냐 이거죠. 순간적인 현상이냐 지속적이냐 이런 거예요. 설비 자체 결함이에요. 그러면 계속 붙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은 일가성 비하제보, 일가성 순간적인, 예를 들어서 연기 감지기 밑에서 연기 감지기 담배를 핀 거예요. 담배를 폈어요. 그 순간에는 화재를처럼 인식을 하죠. 담배 불 거면요 아니잖아요. 주방이 조리를 해요. 또 난로를 폈다가 끕니다. 뭐 이런 것들. 일과성. 원인 이렇게 외우는 사람들이 많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인기, 환유설 이렇게 앞글자 따서 저도 외우고 있습니다. 323페이지부터는 화재 안전 기준이 나오는데요. 별표 참조해서 많이 보시고요. 329페이지 아래쪽에 보게 되면 10번 연기 감지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거. 연기 감지기는 면적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실에도 설치하고, 그리고 통로에 거리 기준이 있어요. 보행 거리마다 30m마다, 3종은 20m마다. 그래서 이 통로에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요, 수직 높이, 즉 계단 경사로 등에서 15m마다, 3종은 10m마다. 여기서는 이제 마다를 한번 보죠. 예를 들면 측벽형, 즉 SP 측벽형, SP 측벽형은 뭐마다, 몇 미터마다? 네, 3.6m마다.
연사를 우러있는 계곡부에 2.5m마다, 즉 상하 좌우 2.5m마다 이런 것도 있고, 드렌처 계곡 위측에 2.5m 이하마다 뭐 이런 거, 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기 감지기는 뭐예요? 예? 한 개만 쓸게 대표적으로. 예, 30m 마다. 그죠? 자,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요. 통로 유도등. 통로 유도등 몇 미터마다? 예, 20m 마다. 유도 표지는 15m 마다. 도로 터널에 소화기나 소화전이나 비상 콘센트나 이런 것들이 몇 미터마다? 50m마다. 통로 유도등 20m마다인데 이 마다가 통로 유도등과 통로 유도등 사이를 얘기하죠. 연기 감지기와 연기 감지기 사이가 30m죠. 측백형 헤드와 헤드 사이가 3.6m죠. 도로 터널 소화기와 소화기 사이가 50m죠. 사이마다는 확실하게 맞는데 처음부터 헤드까지, 처음부터 감지기까지, 처음부터 유도등까지, 처음부터 소화기까지, 여기 헤드와 헤드 사이는 얼마예요? 3.6m라니까요. 감지와 감지기 사이는 30m 이하면 되는 거예요. 유도등과 유도등, 통로 유도등은 몇 미터요? 20m 이하여야 돼요. 그럼 소화기와 소화기는, 소화전과 소화전은 50m 이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처음부터는 얼마예요? 헤드는 처음부터 헤드 얼마예요? 네, 절반이잖아요. 그죠? 1.8m. 얘는 얼마예요? 15m. 그죠? 얘는 얼마예요? 아니, 이거하고 똑같이 하면요 10m잖아요. 이건 얼마예요? 위하고 똑같이 하면 얘 얼마예요? 위하고 똑같이 하면 얘는 25m잖아요. 이거 밑으로 1.8m 이거 확실해요? 안 해요? 확실한 값이에요. 실제 현장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추가 공사 들어가요. 감지기 15m 처음부터 15m 안 띄우고 처음부터 30m 띄웠어요. 큰일 나요? 안 나요? 큰일 나요. 이거 나중에 추가 설치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터널을 이걸 처음부터 50m 띄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도 30m를 띄워도 되고 얘도 3.6m를 처음부터 띄워도 된다는 소린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아주 자세하시잖아요. 그냥 알아야 되는데요. 얘는 똑같은 개념이에요. 얘는 뭐가 똑같은 거냐 하면요. 얘에서 이만큼을 소화를 해줘야 되고 얘에서 이만큼을 소화하고 여기서 이만큼을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감지해야 되고 이만큼을 감지해야 되고 이만큼을 감지해야 되고 이만큼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기 이만큼을 소화해야 되고 이만큼을 소화해야 되고 이만큼을 소화해야 되고 이만큼을 소화해야 돼. 너무 멀면요 달려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유도등은요 달라요. 유도등은 이만큼을 뭐 하고 이만큼을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유도등은 어디로 피난해야 된다. 여기에서 요걸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 딱 보고 어디로 피난해야 되지? 이거 보고 아 일로 가야 되나 보다. 또 여기 이걸 지났어요. 여기 사람이 딱 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얘를 보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20m는 가시거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아주 예외예요. 뭐가 예외냐? 처음부터 얘는 제 값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통로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객석 유도등은 있죠. 4분의 직선 길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처음부터 4m를 띄우면요 한 개가 덜 들어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1 한 거는 한 개를 덜 넣어도 된다는 거고요.
처음부터 제값을 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유일하게 유도등이 그래요. 유도등은 무슨 개념입니까? 가시거리 개념입니까? 이게 이제 소방을 아는 거예요. 소화기 말고 소화전도 몇 미터예요? 소화전 몇 미터예요? 소화전도 50m예요. 도로 터널에. 실이 있어요. 실이. 이게 도로가 아니고 실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실이라고. 근데 터널 비슷한, 그러니까 폭이 좁은 실이에요. 길이는 길고. 그럼 우리 소화전 어떻게 설치해요? 원을 돌리죠? 그죠? 원을 돌립니다. 몇 미터 원을 돌려요? 예, 25m 원을 돌립니다. 예? 25m 원을 돌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미터가 돼요? 50m 되고, 여기서 여기서는 몇 미터가 돼요? 25m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터널이 실인데 아주 긴 폭이 좁은 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50m를 띄워요? 그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소방은 아주 자세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하물며 펌프 허비측이 밸브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우리가 제일 자신 있는 건 뭐예요? 소화기입니까? 옥내 소화전입니까? 근데 그조차도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남들이 하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게 관리사예요? 옆에 하니까 나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관리사냐고요. 그럼 기사하고 관리사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다른 데 가니까 전부 다 있어요. 이거 안 하니까 불안해서 했어요. 관리사하고 기사하고 뭔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또 현장 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옛날에 잘못된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참 어리석었구나. 이게 이거였는데 그때는 몰랐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개선해 가야 되는 거예요. 330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몇 미터를 띄워요? 15m. 그 다음에 감지기와 감지기는 몇 미터를 띄워요? 30m. 하물며 감지기도 그러는데 소화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믿으면 안 돼요. 다 믿으면. 337페이지예요. 12번에 배선. 이것도 현장에 가가지고 이 텍스트 뜯어보고 위에 뭐 전공부 해가지고 위에 한번 들어가 봐요. 감지기 배선이 난리 났어요. 예? 감지기 배선은 원래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냐 이거죠. 원래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2번에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갑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은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실드선, 같은 말 차폐선, 이걸 사용하는데, 그러면 R형 아닌 나머지는요, 아날로그 아닌 나머지는 그 일반 감지기 P형 수신기는요, 네, 아래쪽에 나와 있죠. 감옥 외에 일반 배선을 사용할 때는 내화 또는 내열 배선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내화, 내열 배선은 뭐예요? 내화가 더 세잖아요. 그러면 감지기는 내화로 하겠어요? 내열 배선으로 하겠어요? 당연히 내열 배선으로 하죠. 약한 걸로 한다고 해요. 내화 전선 또는 내열 전선 FR8이나 FR3를 사용할 경우는 그냥 선만 있으면 돼요. 감지와 감지기를 그냥 이 선 가격이 좀 비싸요. 근데 내화나 내열 전선을 아닌 나머지 전선 한 10개 되잖아요. 위에 표에. 그런 전선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디 안에 넣어야 돼요? 전선관이나 가요 전선관이나 이런 데 넣어서 공사를 해야 돼요. 두 가지 공사법이 있어요. 자, 밑에 4번이 있어요. 감지기 사이의 회로의 배선은 송배전식으로 할 거. 송배전식이 뭐예요? 보내기 배선하고 같은 말이다. 그죠? 교차회로 배선은 송배선식이 2회로 있는 거예요. A회로 송배선식, B회로 송배선식이에요. 송배선식이 2개, 3개 있는 게 교차회로예요. 송배전식이 맞을까요? 송배선식이 맞을까요? 예? 저는 배선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화재 안전 기준상에 오타가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쭉 표가 나오는데, 별표가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거예요. 화재 안전 기준 중에 출제율이 별표가 상당히 높아요. 별표는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왔던 것도 나올 수 있지만 안 나왔던 별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